10번? 7번. 7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7번이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순환소수의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숫자가 n분의 m입니다. mn을 더한 녀석의 합이 374라고 한다면 A, B, C를 더한 값은 누구인가요? 일단은 이건 점이 원래 3개 찍어야 되는데 가운데 순환마디에 점 하나 생략되는 거지. 그러면 A, B, C가 반복되는 거네? 그러면 저건 분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써야 돼? 근데 이 A, B, C라고 하는 녀석은 실은 정체가 A, B, C라는 것 자체가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는 얘기니? 이거 A, B, C 3개 곱해진 게 아니죠? 이 숫자의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 374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아. 이게 지금 기하분수라고 하니까 약분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약분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약분이 A, B, C가 누군지 모르는데 약분을 못하잖아.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A, B, C라고 했으니까 A, B, C의 값은 더해서 3의 배수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게 약분될 수 있는 방법이 111을 약분할 수도 있겠지만 3을 먼저 약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 말이 납득되시나요? 3을 약분하든지 9를 약분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분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153이라는 숫자는 3의 배수가 맞니? 3의 배수의 판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3의 배수의 판정법은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의값이 3의 배수면 우리는 그 숫자를 3의 배수라고 불러. 그런데 1, 5, 3을 더하면 3의 배수 9니까 이 숫자 전체도 3의 배수인 거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725라고 한다면 3의 배수 맞니? 이건 3의 배수가 아니죠. 다 더한 게 14니까. 그래서 지금 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A, B, C만 더한 녀석의 값이 3의 배수가 돼야지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값이 3의 배수가 돼야지만 분자가 3의 배수겠죠? 그래야지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객관식 보기에서 3의 배수가 되는 게 누구야? 하나밖에 없어? 오, 하나밖에 없네? 근데 37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추론하는 건데 추론을 해보자. 만약에 9가 약분됐다고 한다면 9가 약분됐다고 한다면 분모의 값은 111이 될 건데 분자가 A, B, C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 A, B, C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값이 111이었을 때 분자 분모가 여기서 111만 제거하면 분자의 값이 263? 263에다가 그럼 문제 생길 것 같다. 그치? 그러면은 111에다가 지금 3배 한, 9배 한 녀석의 값은 999가 맞는데 264한테 9배 한 거는 4자릿수가 되니까 지금 이건 아닌 것 같다. 탈락. 그럼 다르게 또 추정해볼까? 또 뭐가 약분됐다고 할 수 있을까? 3만 약분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볼까? 3이 약분됐다고 한다면 분모의 값은 333? 분자의 값은 333을 뺐더니 41? 여기다 3배를 하게 되면은 124? 123? A, B, C가 1, 2, 3이면 되는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이렇게 추론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몇 번인가요?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 문제는 다음에 있는 두 개의 자연수 xy에 대해서 x분의 154라고 하는 숫자는 소수로 표현했을 때 2보다 큰 유한소수입니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 2하고 5로만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닌가?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으로 분모가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보다 큰 숫자라고? 84분의 y의 값은 소수로 나타냈을 때 1보다 작은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애매한데. 2보다 크다고?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럼 x라는 숫자의 값은 누구보다 일단 작아야 돼? 분자의 절반이 누구지? 그럼 분모에 있는 숫자가 77보다는 작아야지만 나누기 했을 때 2보다 커지겠네? 네. 그럼 77보다 작은 숫자 중에 2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2하고 5로 구성되는 숫자가 누구면 좋으려나? 2가 몇 개 있고 5가 몇 개 있으면 77보다 작은 거지? 근데 많아, 그런 거. 그런 거 많은데, x의 값은 컸으면 좋겠고, y의 값은 작았으면 좋겠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야지 최대값이 나오니까? x의 값은 여러 가지 있는데, 2하고 5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77에 가까운 숫자 누군지 알면 좋겠는데? 72? 72의 값이 5가 있는데 72가 나올 수가 없지 않나? 뭐가 있지? 40? 40보다 큰 건 없나? 2의 세제곱 곱하기 5. 이것보다 큰 건 없어? 아, 그러네. 50이 더 크네. 2하고 5로 구성되는 숫자 중에 이 지수에 있는 숫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표현해보면은 가장 큰 녀석의 값은 50이 제일 큰가? 아씨, 혹시 더 큰 게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니야? 더 큰 건 없냐, 이제? 그럼 두 번째. 1보다 작은 유한소수였으면 좋겠는데 84라는 숫자가 있다며? 그러면 1보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1보다 작으려면 분자에 있는 y의 값은 84보다 84보다 그래야지만 1보다 작은 유한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84를 분석해야 되겠다. 84는 2가 몇 개 있어? 그럼 21이니까 3이 한 개, 7이 한 개니? 근데 유한소수가 되려면은 3하고 7이 분모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y라는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야? y의 값이 지금 21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무조건 이래야 되는 거네? 야, 그런데 50이 제일 큰 녀석이었으면 50에서 지금 21을 뺀 게 제일 작은 녀석인데 50에서 21을 빼면 29가 나오니? 그럼 더 큰 숫자 있나 본데, x가? 아, 이것보다 작은 녀석은 없지? 3은 무조건 한 개, 7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지, 분자에. 그럼 이게 잘못됐나 본데? 50보다 더 큰 게 없나? 2만 6개 있으면 누구야? 64네. 64가 50보다 큰 거 아니야? 아, 그럼 x의 값 이걸 선택해야 되겠네. 64에서 21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도 답이 없네. 왜 없지? 그렇게 빼면 43이지 지금. 64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있나? 154. 154를 소인수분해 안 해봤구나 지금 쌤이. 그래서 이 모둠자 발생했구나. 다른 숫자 더 있을 수도 있겠다, x의 값이. 지금 84는 소인수분 해봤잖아. 근데 154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한 상태에 출발했네. 154는 2 곱하기 77이었으니까 2 곱하기 7 곱하기
11. 그러니까 이게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값이 7이나 11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그죠? 그럼 7이나 11을 가질 수 있는데 x의 값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고. 7하고 11은 많으면 한 개씩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나 5의 값은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 게 제일 크려나? 77에 제일 큰, 77에 제일 가까운 게 누굴까? 일단 55? 50은 64보다 작잖아. 64보다 큰 거 찾아야 되는데. 64보다 큰 게 누굴까? 70? 그러겠네. 70이 아까 전에 64보다 더 크네. 요게 제일 큰 녀석이겠다. 그럼 70에서 21을 빼라는 얘기였네. 답이 그래서 1번인가 보여요. 문제가 까다롭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은 90하고 110 사이에 있는 자연수에 대해서 660분의 a라고 하는 숫자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유한소수가 된다고 합니다. 660분의 a를 소수로 표현하라고. 그걸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b분의 3입니다. 660부터 소인수로 합시다. 얘가 2 곱하기 330. 330이면은 또 2로 나누기 하면 또 누구야? 165? 그럼 이 두 개 165. 165는 11 곱하기 15인가? 3 곱하기 5 곱하기 11? 그럼 분모에 있는 660이라는 숫자는 2가 2개, 3이 1개, 5가 1개, 11이 1개인가? 이 숫자가 지금 660인데 그 숫자가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유한소수가 된다고 하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3하고 11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3하고 11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33의 배수인 거네? 33의 배수 중에 90과 110 사이 있는 숫자가 누군데? 99가 그 사이 있나? 그러면 이걸 a의 값은 이렇게 좀 확정해도 되겠네. 그럼 a의 값은 지금 현재 99입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약분하세요. 약분되는 거는 지금 집어넣게 되면은 3이 하나만 약분되는 것 같고 11도 하나가 약분될 것 같은데 그럼 분모에 남는 녀석의 값은 2가 2개, 5가 1개, 분자에 남는 건 누가 남지? 네. 그래서 이 값이 20분의 3인가? 그래서 b라고 하는 값은 20인 것 같습니다. a,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19예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 문제는 어떤 기하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하람이는 분모를 잘못 본 다른 기하분수를 계산해서 0.6이 나왔습니다. 0.6이라는 숫자가 10분의 6, 5분의 3인가? 그럼 얘는 분모는 잘못 봤는데 분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니? 유은이는 분자를 잘못 본 다른 기하분수를 계산해서 요 숫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99분의 63이네? 99분의 63이면 약분하면은 그럼 유은이는 11분의 7이라는 것 중에서 분모값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가? 그 원래 숫자는 처음 기하분수는 11분의 3이었을 거고 그걸 소수로 나타내시오 이렇게겠네? 그럼 이 값을 99라고 쓰면은 표현을 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99분의 9라서 아이고야 안 쉽네. 나누기에서 표현할 걸 했나 보다.
3이라는 숫자를 11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2인가요? 아이고야, 21을 빼야 되지? 8인가? 이제 목색값은 7, 다시 3, 2, 다시 8, 7, 0.2727인가? 그걸 소수로 나타내세요. 얘인가요?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서여기는? 네. 자, 이제 숙제한 것 중에서 평행사변 숙제한 것 중에 풀이하겠습니다. 서진이는 영상 보셨나요? 평행사변? 네. 자, 숙제한 것 중에서 개념센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볼까요? 개념센은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없어요. 서여기는? 뒤에 있는 워크북도? 연어도? 그럼 센 수학으로 가겠습니다. 센 수학에서 모르는 게 쪽수 불러주세요. 60쪽. 60쪽에 넌 모르는 게 처음 있다고? 다른 분들은 60쪽보다 앞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쪽수 몇 쪽까지 풀이하면 되죠? 63? 풀이할 게 별로 많지 않네 오늘은. 자, 60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289번. 289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A, B, C, D는 평행사변인데 2점좌표 중점 MN이라고 얘기했고 2라고 하는 점에 잡힌 중점이 아닌가 보네. 2에서 A, B의 평행한 직선이 BC랑 만난 교점이 F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교점 PQ의 값도 교점이라고 얘기했고 아무튼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40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일단은 넓이가 40이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AFD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몇인지 아시겠어요? 서여가 이 삼각형의 넓이 몇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지금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AD 길이 곱하기 높이지 않니?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AD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않나?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여가? 삼각형 넓이는 누굴까요? 네, 전체 넓이의 절반이겠네. 이게 전체 넓이의 절반인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여기가 중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도 중점이라며. 근데 여기가 지금 서로 평행한 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다 평행한 선이잖아. 그렇다면은 이 새롭게 여기는 AF라고 하는 녀석도 여기가 AF의 중점일까? 이 점도 DF의 중점일까?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시나요? 못하시나요? 해요? 서역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한 선, 이렇게 연결한 선이 있으면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라고 중1 때 배운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게 MN이 중점이니까 PQ의 값도 AF하고 DF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색칠한 넓이의 값은 누구일까요? 삼각형 AFD라고 하는 거의 넓이는 20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색칠한 넓이는 몇이냐고. 왜 답을 못 하시죠? 빨리 찍어봐요. 몇일 것 같아요? 2분의 25? 자, 지금은 요 조그만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은 닮아있니? 여기 각이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 각도 똑같잖아. 두 삼각형 닮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야? 1대 2? 그럼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면은 넓이는 몇 대 몇인지 혹시 알아? 선분의 길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 닮은 도형 중에 선생님이 정사각형 그려볼게.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1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거는 한 변 길이의 값 2라고 해볼게. 그럼 넓이의 값은 정사각형 넓이가 1, 정사각형 넓이가 4인가? 길이가 1대 2인 닮은 정사각형 두 개는 길이는 1대 2지만 넓이는 몇 대 몇이야? 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볼까? 선생님이 닮은 도형의 한 변 길이가 A하고 B라고 한다면 넓이의 값은 A제곱과 B제곱이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됐니?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면은 넓이의 비율은 1대 4가 되겠네. 제곱해가지고. 그러면 조그만 거의 넓이의 값 1이었을 때 전체 넓이의 값은 4인 거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된 거 맞니?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일까요? 290번으로 갔습니다. 290번 문제는 사각형 넓이가 ABMN이라고 하는 사각형 넓이가 24라고 한다면 그때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점을 지나는 선을 그렸다고 하네. 그러면 선만 좀 이쁘게 평행사변에 선만 좀 이쁘게 그리면 뭐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너 왜 이래? 선생님이 지금 평행한 선을 좀 그려보려고 하거든? 여기는 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려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해결될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넓이가 24라고 얘기했잖아. 24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는 이 사각형 넓이지? 그럼 여기 넓이는 몇이야? 여기는 24? 여기 넓이는 몇일까? 평행사변 넓이 절반이니까 여기 넓이는 그럼 여기 넓이는 몇이야? 다 더하세요. 그래서 54가 되는 건가?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9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96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평행사변의
종이 A, B, C, D를 EF를 접는선으로 해가지고 A점이 C점에 오도록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오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크기를 쟀으면 좋겠습니다. 296. 선분의 길이가 5하고 8짜리가 되는 평행사변이 있는데 각 C라고 하는 가게 크기를 2등분하는 선이 있고 그게 B2하고 만나 생기는 각이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DE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D의 길이? 각의 2등분선? 어렵다. 근데 설명을 읽었어야 되나? 안 읽어도 되겠지? 연장선을 좀 그리려고 해. 어떤 연장선을 그리려고 하냐면 B2라고 하는 선분을 연장한 선을 그리고 있거든? 그리고 CD를 연장한 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때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를 G라고 할게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각의 등분선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문제가.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네? 여기 지금 직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각의 등분선 그었을 때? 우리 뭐 알지? 삼각형 BCG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지? 그러네. 요 녀석의 값은 선분의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밑각의 크기가 똑같고 수선을 그어준 게 2등분 되는 성질이 있겠네. 그런데 여기 길이가 지금 8이니까 GD? G드래곤인데? 요만큼은 3인가?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DE를 구하라고 했나? D? D를 어떻게 구하지? 비율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비율로? 왜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3대 8이니? 근데 여기 길이의 값은 8인가?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3일 것 같은데?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비율이 이쪽에서 3대 8이니까 닮은 도형이지 조그만 거하고 큰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밑변값도 3대 8일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길이의 값은 3이겠네요. 서역이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일까요? 299번으로 갔습니다. 각도가 54도라는 각이 있습니다. 각 DH이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선생님 진짜 이런 문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풀어보는 것 같다 지금. 자, 54도라는 각이 있고요. 선분의 1이랑 똑같다고 얘기했고 이점 좌표가 중점이라고 얘기했구나.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평행사변이 있어요.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되냐. (54도) 길이가 똑같아 중점이다. 연장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란 얘기구나. 자,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BE를 연장했거든? AD를 연장했습니다. 그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의 값을 F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연장했을 때 삼각형 AHF는 직각삼각형이니? AHF는 직각삼각형인데 각
F라는 각의 크기가 몇 도야? 26도? 여기가 26도인지는 알겠는데 또 뭘 알고 있지? 평행한 선 그어볼까? 내가 지금 어떤 선을 그리려고 하냐면 AH라고 하는 선하고 평행한 선 그어주고 있거든? 그럼 여기 직각이겠네? 평행한 선 그렸으니까 여기는 54도인 거지. 그때 주목하려고 하는 삼각형은 삼각형 DHF라고 하는 삼각형을 주목하려고 하거든? AFH라는 삼각형이 그러네. 36도네. 네, 36이 맞네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길이의 비율을 알고 있구나. 이거 상황이 되게 복잡하네. 말로 해야 되겠다. 쓸 게 많아서. 삼각형 EBC라는 삼각형 있죠? EBC라는 삼각형하고 EDF라는 삼각형 합동인가? 여기 이점이 중점이었잖아. 삼각형 EBC하고 EDF가 합동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을까? 막곡지각 똑같고 3분의 1이 대응하는 3분의 1이 똑같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합동이어서 지금 여기 길이하고 BC하고 DF가 길이가 똑같지 않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그리고 BC하고 AD도 길이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1대 2의 비율인 거네? 그럼 여기도 길이가 1대 2의 비율인 건가? 여기가 1대 2라고 한다면 근데 서혁아 선생님 설명해주고 있는데 왜 설명을 안 듣지? 어디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일 걸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싶은데? 서혁아 설명할 때 시선하고 연호하고 둘이 지금 선생님 설명과 당신들의 시선이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가 지금 1대 2여가지고 여기 있는 값은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수직으로 2등분된 거네.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래서 여기가 그럼 몇 도라고요? 밑각이 똑같아야 되니까 36도겠네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30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0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의 값이 지금 100이라고 합니다. 평행사변에서 P점 좌표는 A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AB 위를 초당 6cm씩 가겠습니다. Q점 좌표는 C에서 출발해서 D점까지 CD 위를 몇 초? 9cm씩 움직이겠습니다. P가 출발한 다음에 4초가 경과한 시점에 Q점 좌표가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사각형이 처음으로 평행사변이 되는 것은 Q가 출발한 다음에 몇 초 후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 지금 문제가 언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이 되려면 AP 길이하고 CQ 길이가 똑같을 때가 평행사변인 건가? 그때가 몇 초인지 T의 값이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궁금한 거는 AP 길이가 T초 후에 AP 길이가 필요합니다. T초 후에 AP 길이는 누굴까요? 1초에 6씩 움직인다고 한 것 같아. 근데 T초가 지나면 길이가 몇이 되는 거죠? 네, AP의 길이가 6T가 되는 건가? 그런데
Q점 좌표의 값이 초당 9씩 움직인다고 했거든? 그럼 CQ 길이의 값은 누굴까? 요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이걸 문자로 잘 세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 문제야. CQ 길이의 값을 T라는 문자로 쓰고 싶습니다. 몇일까요? 요걸 문자로 잡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고 이걸 문자로 못 잡으면 틀리는 거고.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나옵니다. 사소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하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 근데 갑자기 고2고3 때 풀어야 돼. T초 후에 CQ 길이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 T의 값 1이었을 때 CQ 길이는 몇이야? 1초 후에 CQ 길이. 문제 똑같이 우리 읽었잖아. 문제 이해했으면 1초 뒤에 CQ 길이. 1초 후에 CQ 길이는 빵입니다. 2초 후에 CQ 길이 누굴까? 빵입니다. 3초 후에 CQ 길이 빵입니다. 4초일 때도 CQ 길이 빵입니다. P가 출발한 다음에 4초 동안은 Q점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1초, 2초, 3초, 4초까지는 CQ 길이는 빵이야. 5초 후에는 CQ 길이가 누굴까?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왜 말을 안 해? 5초가 지나면 CQ 길이 몇이냐고. 6은 될 수 없어. Q점은 초당 9씩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지금 선생님 뭔가 눈치챘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레벨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정말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 중3부터는 중3의 정상적인 머리가 어느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 정확하게 알아. 아직은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데 문제의 조건이 숫자도 여러 개 있고 말로 나온 설명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모든 정보를 한 번 읽고 머릿속에 기억한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나이가 원래. 그러니까 너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써있는 조건들이 여러 개 있는 게 딱 한눈에 안 들어오나 봐. 선생님이 먼저 처음에 P점 좌표는 초당 6씩 움직인다고 얘기했고 Q점은 초당 9씩 움직인다고 얘기했고 P점은 출발을 한 다음에 T초가 경과할 동안에 처음에 4초 동안은 P만 움직이고 처음 4초 동안은 Q가 안 움직여. 4초가 경과한 다음부터 Q가 움직여. 여기까지 다 머릿속에 들어왔나요? 그래서 1초, 2초, 3초, 4초까지는 CQ의 길이는 빵이었어. 근데 정확히 5초가 지나면 CQ 길이는 몇이라고? 9. 6초가 지나면 CQ 길이는 18. 3초가 지나면 CQ 길이는 그걸 T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걸 T라는 문자로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5초일 때 9, 6초일 때 18, 7초일 때 27,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5초일 때 9, 6초일 때 18, 7초일 때 27,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니네 1차 함수 배웠잖아. 기울기 누구야? 두 점세의 기울기 누구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누구니?
9야? x가 1만큼 커지면 y는 9만큼 커지니까 기울기는 9인가? 기울기가 9가 되니까 9t라고 써볼까? t 앞에 9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5대2 하면 9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5대2 하면 45인 것 같은데? 뒤에서 뭘 빼야 돼? 네, 36을 뺐을 때 5대2 하면 9가 나오는군요. 확인해볼까? 6대2 하면 18 나오는 거 맞아? 7대2 하면 27 나오는 거 맞아? 맞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4초가 경과한 시점부터 9씩 움직이니까 9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거든? 이건 매우 정확하게 쓴 거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 요구한 거는 평행사변에 들려면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6t라고 하는 거하고 9t-36이 똑같다는 얘기지? 2항 했더니 3t, 2항 했더니 36. 그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좀 설명이 되니?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적분, 미분 적분 이런 걸 배우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니네한테 있어? 라고 하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와. 그리고 고2, 고3 때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못하는 바보들은 고등학생으로 수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오늘 터득이 딱 되면 좋겠다. 한 번만 봤지만 터득이 딱 됐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일까요? 308번으로 갔습니다. 308번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에 대해서 서역이 C단계까지 다 풀어져 있니? 안 풀어져 있니? 다 풀어져 있고 채점도 돼 있어요? 연우는요? 다 풀어져 있어요? 채점도 돼 있고 서진이도? 네.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에 대해서 각 BAD라고 하는 각이 있습니다. BAD라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렸고요. 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가 P점입니다. 또 각 CAD라고 하는 각이 있습니다. CAD라고 하는 각의 이등분선이 연장선과 만나는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선이 Q점입니다. 그랬을 때 6, 9, 10 선분길이 될 테니까 PQ 길이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어떻게 알아 이거를?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각의 이등분선. 어떤 각을 이등분했는지가 헷갈린다. 일단 BAD라고 하는 각을 이등분한 거지? BAD라고 하는 각을 이등분했어요.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아, 점이라고 표현한 각 있죠? 여기 위에 점이라고 표현하는 각 중에 하나. 그 각하고 이 각은 억각이냐? 그럼 내가 CQ 길이는 누군지 아는 거네? 삼각형 ACQ의 값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CQ 길이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네, CQ의 길이 값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9가 되겠네. 그럼 내가 문제에 답을 하려면 PC 길이만 알면 되는 건가? PC 길이 값을 구할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지? 연장선 그려서 표현할 거거든요?
그러자. 연장선 그리자. 내가 DC라고 하는 녀석의 연장선 그리고 있거든? DC의 연장선을 그렸고요. AP의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된 거 맞죠? 아까랑 비슷할 것 같은데? 조그만, 이거 알파벳을 뭐라고 할까, 이거? R이라고 하겠습니다. 길이의 값을 아는 게, 이거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가? 여기가 하고 여기가 똑같다고 했죠? 저 각이 똑같은데, 이 선이 서로 평행하죠? AB라고 하는 선과 이 선이 평행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랑 요만큼 각의 크기는 억각으로 똑같네요? 그리고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이 각도 똑같은 각이고요. 그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여기가 10이면 RD의 길이의 값은? 근데 우린 요만큼 길이가 6인 거 알지 않아? 근데 요만큼 길이의 값은 4란 얘기지. 그럼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닮았는데 여기 길이의 비율이 4대 10인 거니? 그럼 닮았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의 비율이 4대 10이 나와야 되겠네. 또 실은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지.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인 거죠. 그때 두 값을 더한 게 PQ 길이입니다. 그래서 PQ 길이 값은 13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311번으로 갔습니다. 311번은 사각형 BFDE가 어떤 사각형인지 말하세요. 챕터가 평행사변이니까 당연히 답은 평행사변이겠네. 그런데 우리는 각 B라는 각의 크기하고 각 D라는 각의 크기는 원래 사각형이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두 각은 똑같은 각이지. 그러니까 여기 2등분하는 각들은 네 군데 각이 다 똑같은 각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선은 일단 요게 지금 평행했죠. 그리고 지금 마주보는 각이 똑같죠. 그럼 이거 평행사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평행사변입니다. 그런데 몇 배 관계 있나요? 몇 배 관계인지를 맞추라고 하네? 몇 배 관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연장선 또 그려야 되겠네? 어? 연장선 안 그리고 해결할 수 있겠다. 여기가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인가 억각? 그럼 여기가 지금 8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길이도 8인가요? 그럼 요만큼 길이 값은 6인 거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여기 사각형 넓이의 몇 배 한 게 전체 넓이냐 물어보는 거야? 전체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니? 어떻게 구해? 전체 넓이 못 구할 것 같은데? 전체 넓이는 못 구해. 그치? 전체 넓이는 못 구하는데 비율은 구할 수 있겠다. 높이의 값이 누군지 모르거든? 선생님이 높이의 값을 h라고 한번 해볼게. 높이의 값이 h라고 한다면 평행사변 넓이의 값은 몇이라고 답해야 돼? 평행사변 넓이의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하니까 14h라고 말하면 되니? 그런데 BFD라고 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뭐라고 답해야 돼? 밑변값이 6이니까 6 곱하기 h라고 하면 되니? 이런 거 맞아요? 서역이 이해 덜 된 느낌인데? 평행사변의 넓이의 값을 구할 때는 밑변값하고 높이값만 곱하면은 넓이가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평행사변의 밑변값이 14, 높이의 값이 h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넓이의 값을 14h라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밑변값은 6이고 높이의 값은 h가 되겠네. 이 두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가.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가 연장선 그린 다음에 높이의 값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6h가 될 거고 그때 k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k값이 누구란 얘기야? h는 약분되고 k가 누구냐고요? 네, 답은 3분의 7이 답이네요. 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네, 평행사변 중에 더 이상 질문이 없다고요? 연호하고 서혁이도 없나요? 312번으로 갔습니다. 312번 문제가 넓이의 값이 지금 20짜리인 평행사변이 있습니다. 근데 평행사변에 대해서 A, B, C, D 두 변 A, B하고 CD 위에 각각 EF점을 잡았습니다. 그 점 좌표에 대해서 설명이 없네. AJ의 길이의 값이랑 BH 길이가 똑같도록 점의 좌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지금 H하고 G를 연결하게 되면 H, G를 연결한 선은 원래 이 녀석과 평행할까?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때 사각형 넓이,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네. 쌤은 이 두 개의 선을 평행한 선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가 높이값이지.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의 값이 높이값이죠? 여기 높이의 값을 H1, H2라고 표현해볼게. 지금 이 녀석의 값을 연장한 선도 다 평행한 선이겠죠? 요만큼 길이의 값을 H1, 요만큼 길이의 값을 H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문제가 언급하는 20이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여기 밑변 값은 선생님이 A라고 해볼게. 처음에 요 사각형 넓이의 값이 누구지? 밑변은 A, 높이의 값을 H1으로 설정했나요? 그럼 평행사변 넓이의 값이 누구예요? 여기는 평행사변 넓이의 값은 누구야? 이거라고요?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요.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안 돼. 자,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전체 절반인가요? 여기 넓이는 누군데? 이건가? 밑변 값은 A고 높이의 값은 H1이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의 값은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답이 10인 거네. 근데 구태 이렇게 문자로 선생님 보여주지 않아도 딱 봐도 알 수 있겠네. 평행사변이 있고 이렇게 연결한 녀석의 값은 절반. 또 이렇게 연결한 건 또 오른쪽에는 평행사변의 절반.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절반이 답이겠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건 더 이상 없나요? 네.